0973 오늘은 겨울철 모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 문자로 남겨주시겠어요? 전문의가 상담해드립니다. 샵 0973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973번으로 겨울철 모발 관리 또 모발에 대한 궁금증 남겨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나용필 모 피부과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사실 모발 관리야 1년 365일 4계절 다 해야 하지만 또 계절마다 관리하는 방법들이 또 다를 것 같은데 이렇게 추워졌을 때 두피 관리, 모발 관리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 요즘 날씨가 춥기도 하고 요즘 좀 덥기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요. 네. 또 날씨가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가 몸에 따뜻한 옷을 찾게 되죠. 근데 머리숱이 좀 적어지면은 두피가 상당히 좀 차갑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모발 숱이 적어지는 탈모 환자분들은 모자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우리 머리카락은 외부 추위나 더위로부터 두피를 보호하는 절연체 역할을 해서 요즘과 같이 추운 날씨에는 두피에서 체온이 주변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요. 머리카락 숱이 적어지면 이런 절연체 역할을 하는 보호막이 줄어들어서 쉽게 이제 체온이 낮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날이 추울 때는 모자를 착용하시는 것이 두피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울철에 상당히 좀 건조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건조한 날씨는 두피의 유수분 밸런스를 깨뜨려서 두피를 건조하게 하고 각질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두피에 각질이 많이 쌓이면서 모공을 막을 수 있고요. 모공이 막히면 피지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서 지루성 피부염 등 습진이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조한 날씨에는 너무 세정력이 강한 샴푸보다는 보습 성분이 들어가 있는 순한 느낌의 저자극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피가 너무 건조하고 가려운 경우는 두피 보습제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 보습제를 좀 수시로 발라주신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실제로 저 아는 분은 그 보습용 샴푸 그리고 또 두피 케어 샴푸 이걸 두고 2, 3일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쓰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래서 일단 샴푸는 이제 각 기능에 맞게 쓰시면 되고요. 본인의 그 두피에 맞는 거, 또 이렇게 건조하시면 좀 보습 성분이 좀 충분하게 들어있는 걸 쓰시는 게 좋고, 네. 좀 피지가 많다면 적절히 세정력이 조금 있는 샴푸를 쓰시고 본인에 맞게 좀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조금 덜 하시다 보면 아무래도 머리숱도 좀 적어지더라고요. 근데 머리숱이 줄어드는데도 좀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머리숱이 적어지는 증상은 탈모의 가장 흔한 증상 중 하나인데요.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네. 머리카락 두께가 줄어들게 되면 머리카락의 볼륨감이 줄어들죠. 또 두피를 감싸는 면적이 줄어들면서 두피가 비쳐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가늘어진 머리카락이 솜털이 되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유전적인 원인에 의한 경우인데요. 유전적인 소인을 가진 사람에서 사춘기 후에 분비되는 남성 호르몬이 머리카락을 점차 가늘게 만들게 됩니다. 특이하게 옆머리나 뒷머리카락이 유지되면서 앞머리나 정수리까지 모발이 점차 가늘어지게 됩니다. 요즘은 식생활의 서구화 등으로 인해서 가족력이 없이도 이런 유전적인 탈모가 발생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고요. 또 발생하는 연령도 점차 낮아져서 병원에 있다 보면 중고등학생 학생들도 탈모가 있다고 내원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식생활도 그렇지만 사실 어릴 때부터 너무 그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아서이지도 않을까 싶기도 해요. 네, 그 영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여성분들이 또 탈모로 고민하는 경우도 많은데 여성 탈모 언젠가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정수리 부분으로 탈모가 생겨서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이 여성분들도 요즘 탈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남성분들에 비해서 남성 호르몬의 분비가 상당히 적거든요. 어떤 분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정상적으로 여성분들도 남성 호르몬이 소량 분비가 됩니다. 네. 사춘기 이후에 이제 난소나 부신이라는 내분비 기관에서 소량의 남성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여성분들로 분비가 되는데요. 근데 그 양이 훨씬 적어서 남성분들에 비해서 탈모가 훨씬 적게 나타나고 증상도 좀 덜합니다. 또 젊은 여성분들은 여성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어서 이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줄여서요 탈모의 발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여성분들의 탈모가 급격히 늘어난 연령대는 50대 초반이나 중반 이후인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갱년기가 되면서 탈모의 진을 억제하던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또 스트레스 증가, 또 기름진 음식 섭취 증가 등 식습관의 변화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이 잘 발생해서 또 젊은 여성분들의 탈모도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그렇다 보면 이렇게 탈모가 많이 진행이 됐을 때 이제 물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도 받으시겠지만 모발 이식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모발 이식이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탈모가 좀 진행한 초기에는 뭐 약물 치료, 또 생활습관 교정 등으로 탈모의 진행을 예방하고 또 다소간의 개선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탈모가 많이 진행한 중기 이후에는 약물 치료만으로 효과가 한계가 있는 경우가 네. 있어서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마가 넓어져서 M자로 변한 경우는 약물 치료만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조금 적거든요. 그래서 모발 이식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고요. 또 여성분들 경우도 너무 소갈머리가 많이 줄어서 두피가 많이 비쳐 보이는 증상까지 진행한 경우는 모발 이식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요즘은 이제 꼭 탈모가 아니더라도 이마가 선천적으로 넓어서 헤어라인이 넓어져서요. 헤어스타일링에 장애가 생긴 경우 헤어라인 교정 치료 목적으로도 모발 이식 수술을 또 하시기도 하고요. 또 눈썹 숱이 적어서 조금 인상이 또 흐려 보이거나 아파 보이는 경우도 모발 이식을 고려하시기도 하고, 가끔씩은 이제 뭐 사고라든지 네. 화상 같은 경우 두피 흉터가 생겨서 고민이신 분들도 거기에 이제 모발 이식을 해서 머리카락이 자라면 더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정말 모발 이식은 여러모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시도를 하세요. 이제 그렇다 보니 이식을 하게 됐을 때 이 모발이 끝까지 잘 남아서 내 머리카락으로 잘 자라느냐, 이게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머리카락을 옮겨 심어주는데 일단 외부로 나갔다 들어가니까 네. 일단은 잘 살아야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발이 잘 사느냐, 우리가 생존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생존율은 수술 방법이라든지 환자분의 두피 상태, 또 모발 상태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평균적으로는 약 92% 정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식할 모발의 상태가 괜찮고요. 또 이식할 두피의 그 상태가 양호한 경우는 대부분은 좋은 모발의 생존율을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날 분명히 저 아는 친구도 이마가 굉장히 광활했어요. 근데 앞머리를 잘 이렇게 내리고 다니더니 한 1년인가 뒤에 이렇게 이마 라인을 이렇게 딱 뒤로 넘기고 왔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네네. 알고 보니 이제 헤어라인을 하고 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가리려고 앞머리를 내리고 다녔더라고요. 네네네. 네. 근데 뭔가 이렇게 또 이식한 모발들이 잘 자라고 또 효과를 보면 너무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건 이식 후에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이식 후에 주의할 점은 보통 수술이 국소 마취로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취할 때만 좀 따끔따끔하고 이제 마취되면 괜찮은데요. 바로 이제 수술이 끝나면 특별하게 입원이 필요 없고 바로 일상생활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이식한 모발이 잘 뿌리 내리는 시간이 특히 2, 3일 정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 3일 바로 이제 출근하셔도 되긴 하는데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한 2, 3일 정도 집에 쉬시면서 좀 안정 취하시라고 보통은 권해드리고요. 보통 이제 샴푸를 좀 하시게 됐는데 수술 후 보통 3, 4일 이후에 샴푸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막 세게 문지르는 게 아니고 가볍게 좀 이식한 모발이 잘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샴푸하시는데, 그 샴푸를 조심하는 기간은 한 10일 정도 우리가 보통 이야기 드리고요. 10일 후에는 편하게 평소처럼 샴푸하실 수 있고요. 또 운동하시는데 가벼운 산책이나 산보 정도는 뭐 수술 후에 바로 가능한데, 심한 운동, 이렇게 땀 흘리고 뛰는 운동은 수술 후 한 10일 정도는 좀 피하시라고 해서 보통 권해드립니다. 네, 뭔가 일부러 좀 두피 쪽으로 열이 몰리는 상황이 된다거나 그리고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는 것들은 좀 가급적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 모발 건강하면 사실 우리가 검은 거 먹으면 머리카락이 좋다 이러면서 많이들 챙겨 드시면서 검은 콩도 많이들 드시잖아요. 탈모에 도움이 실제로 되는지, 또 탈모 관련해서 좀 도움이 되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그래서 검은색 자체는 크게 뭐 이렇게 뭐 바로 머리카락 가는 거 그런 건 아닌데요. 검은 콩이 있죠. 서리태가 있는데 네. 콩에는 여러 가지 이제 단백질이 풍부하고요. 뭐 이소플라본이라는 여성 호르몬 작용을 하는 그런 그 이제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콩류, 뭐 견과류 이런 걸 좀 많이 드시는 것도 좋긴 하고요. 또 참치, 고동, 꽁치 같은 이제 등푸른 생선에는 이제 남성 호르몬이 이제 탈모 유발 물질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억제하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보통 이제 불포화지방산이라는데 그 불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뭐 귤이나 미역 등 해조류에는 이제 케라틴 단백질 합성에 이제 필요한 그 아연 등 미네랄 풍부해서 탈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탈모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뭐 달걀, 콩류, 해조류, 견과류, 등푸른 생선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 2부에서 굴 얘기했었는데 굴도 좀 자주 드시면 좋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시기 전에 우리 매일 이제 뭐 하루 이틀 사이 항상 머리 감으시잖아요. 좀 네. 좋은 샴푸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샴푸는 두피를 청결하게 또 유지하고요. 또 모발을 건강하는 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너무 이제 뜨겁거나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이용해서 두피를 마사지하듯이 샴푸하는 것이 좋고요. 샴푸는 너무 세정력이 강하거나 향이 강한 샴푸보다는 부드러운 느낌의 저자극성 샴푸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샴푸를 하실 때는 성분되어 있는 지문을 이용해서 두피를 가볍게 마사지하듯이 문질러주면서 샴푸하시는 것이 모공에 쌓여있는 노폐물이나 피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또 샴푸에는 역시 미지근한 물로 충분히 샴푸를 헹궈주시고 모발이 평소에 푸석푸석 하시거나 머리가 이제 길게 자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모발 끝에만 트리트먼트 젤을 묻혀서 헹궈주시면 좋습니다. 또 샴푸 후에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주시고 자연바람이나 너무 뜨겁지 않은 드라이기 바람으로 두피를 잘 말려주신 것이 두피에 증식할 수 있는 비듬균의 수를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돼서 두피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강한 모발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여러분께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생활정보부 73 나용필 원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스튜디오 973 윤지현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도로교통공단 TVN 광주교통방송 30분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목포입니다. 영산로 도시가스에서 석현상거리 향하는 길, 석현상거리를 못 가